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국의 17세 소녀 쥐아농차는 최근 끝난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10m 다이빙 금메달을 따며 중국 올림픽 역사상 최연소 3관왕이 됐습니다. 그녀의 다양한 영상은 중국의 대외 홍보 자료로 사용되며 소셜 플랫폼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언론인 야이타 기호는 쥐아농찬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가정과 아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체육은 국가 주도 체제로 운영되며 막대한 재정과 자원을 소모하면서도 올림픽과 세계대회에서 챔피언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하나의 금메달에는 약 7억 위안, 하나 약 133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7억 위안이라는 금액은 9개 이상의 빈곤 현의 재정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수만 명의 소년, 소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악마의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 발달이 의도적으로 억제되고 어린 시절의 모든 즐거움을 잃게 되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처로 가득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쥐아농찬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쥐아농찬은 중국 광둥성 잔장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의 1인당 연간 소득은 11,000위안, 하나 약 209만원 정도였으며 그녀의 가정은 그보다 더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인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쥐아농찬은 7살에 체육학교에 들어가 다이빙을 배웠고 7년의 고된 훈련을 거쳐 2021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해 14살의 어린 나이에 10m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쥐아농찬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인터뷰했지만 그녀는 말하는데 아직 서투르고 질문에 답할 때면 수줍게 웃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다이빙 기술은 매우 성숙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녀가 한 말은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었고 아직 중국 선수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이고 필수적인 감사 용어를 마스터하지 못해 국가에 감사하고 당에 감사한다는 말을 아직 할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엄마의 치료비를 벌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파요. 저는 엄마의 병명이 뭔지 읽을 줄 몰라요. 엄마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엄마 병을 고치려고요. 더 많이 벌어서 엄마를 치료해드리고 싶어요. 쥐아농찬은 큰소리 없이 솔직하게 말해 금메달을 돈과 동일시했습니다. 어머니의 병명을 읽을 줄 모를 정도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의 천진난만함 뒤에 숨겨진 잔인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일상적인 훈련은 극도로 힘들고 또래들이 누려야 할 행복도 없고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 중국에 있었어요. 가끔 대회에 참가하고 휴가 때는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가도 다른 곳에 놀러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죠. 저는 놀이공원도 한 번도 못 가봤고 동물원도 못 가봤어요.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게임도 하고 인형 뽑기 같은 것도 해보고 놀이공원에서 놀고 싶어요. 쥐아농찬이 금메달을 따기 전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지만 그녀가 유명해진 후에는 광둥성 잔장 시골에 있는 그녀의 집이 갑자기 고향 어른들과 정부 관리, 친척 및 친구들이 모두 그녀의 집에 와 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잔장시 지역 정부 관계자들과 친척, 친지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은 쥐아농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전폭적인 의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17세인데도 젊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고된 훈련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젊음을 다시 느낄 수 없어요. 동작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예전처럼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어떤 동작은 완성도가 높지 않아요. 예전처럼 높게 완성되지 않아요. 아마 체중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을 보면 오후 내내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점프할 때 그 동작을 완성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가끔은 오늘 제대로 연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동작을 연습해야 하는 날에는 정말 넘어질까 두려웠어요.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 운동을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대회에 나가면 국가를 대표하게 되고 하루에 7, 8시간씩 죽도록 훈련하는 게 지금은 가치가 있다고 느껴요. 중국의 체육 시스템은 소련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국가가 수만 명의 어린이를 선발해 2,000개 이상의 정부 운영 체육학교에 보내 전일제 훈련을 받게 합니다. 금메달을 최대한 많이 따기 위해 정부는 서구에서 자금이 부족해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나 올림픽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에 중점을 둡니다. 중국은 1984년 이후 획득한 올림픽 금메달의 약 75%가 탁구, 사격, 다이빙, 배드민턴, 체조, 역도와 같은 6개 종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베이징 정부가 체육에서 의도적으로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중국의 금메달 3분의 2 이상은 여자 선수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중국 대표팀의 약 70%는 여성 선수였습니다. 1988년 올림픽에서 중국은 5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올림픽에서는 중국이 금메달 총수에서 미국을 넘어섰고 금메달 최다 획득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었고 2016 리우 올림픽에서는 더욱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하며 메달 총수에서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이른바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정부 부서가 분담하며 재정적 총괄적으로 제공되는 이른바 전국 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이 체제는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공산당의 이른바 선진성을 드러내기 위한 구조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전국의 한 바둑판 전략에 따라 각 성과 시는 국제대회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집중합니다. 또한 각 운동선수와 각 성, 시는 중공의 전체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올림픽 금메달 획득이라는 통일된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중공 당국은 또한 각 성, 시에 수천 개의 체육학교를 설립하여 어린이 중에서 미래의 올림픽 챔피언을 선발합니다. 이 학교들은 특히 농촌 지역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선호하는데 이는 이들이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 한 명의 올림픽 챔피언이 탄생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다른 아이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수천 수만 명의 운동선수가 탈락하며 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 수준이 낮고 대부분은 몸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육 시스템 외에는 거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삶이 어려워집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조차 퇴직 후의 삶은 비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 국가 역도 챔피언이었던 저우춘나는 퇴직 후 빈곤에 시달리며 공공 목욕탕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강제로 호르몬을 복용한 결과 특수염이 자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우춘난의 가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부모님 모두 농민 출신이었고 가족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우춘난은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체육 재능을 보였고 또래 친구들보다 힘이 강해 체육 교사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처음 역기를 접했을 때 저우춘난은 무려 90근 약 54kg을 들어 올릴 수 있었고 결국 성 대표팀에 들어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녀는 체육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 대표팀에서 저출라는 매우 고된 훈련을 견디며 매일 높은 강도의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결국 여러 대회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총 9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전국 역도 챔피언에도 오르며 당시 대표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전례 없는 영예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곧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우출라는 훈련 중 높은 난도의 동작을 반복하며 신체의 한계를 넘나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1993년 그녀는 불가피하게 조기 은퇴를 선언하며 짧았던 6년의 운동 경력을 마무리했습니다. 은퇴 후 저우출라는 실직의 위기에 직면했고 경제적으로 빠르게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녀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우출란 문제의 핵심이자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외모가 추해지고 목소리가 거칠어지며 남성처럼 보이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제야 저우출란은 자신에게 이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코치들은 자주 보약이라고 부르는 약을 주었고 그녀는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했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약이 그녀의 신체에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저우출라는 생계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대중목욕탕에서 세신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한 달 수입은 500위안, 한화약 95,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올림픽에 자금을 투입하지만 중공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호주는 지난해 올림픽 자금 중 약 4분의 1만 정부 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운동선수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대신 민간 후원, 자선기부, 방송 수익, 광고 계약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합니다. 2004년 제8호 글로벌 재경 관찰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아테네 올림픽 직전 중공 정부는 약 57억 위안, 한화약 1조 830억 원을 투입했으며 해당 올림픽에서 중국은 3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메달 하나당 약 1억 7,800위안, 한화약 339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가 체조팀 코치 첸쿠이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가 체조팀의 연간 운용 비용은 2천만 위안, 한화약 38억 원이었으며 이 금액은 훈련 비용만 포함한 것으로 경기장 건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전국 체육 재정 총 투입 금액은 약 471억 위안, 한화약 9조 원에 육박하며 그중 성급 지방정부가 투입한 금액은 약 429억 위안, 한화약 8조 원 이상으로 91.1%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에도 전국 체육 재정 총 투입 금액은 약 463억 위안, 한화약 9조 원에 가까웠으며 성급 투입 금액은 458억 위안, 한화약 8조 원 이상으로 98.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베이징에서 개최된 두 번의 올림픽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은 3,756억 위안, 한화약 70조 4천억 원이나 들었으며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공식 예산이 278억 위안, 한화약 5조 2천억 원이었지만 올림픽 마을,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관련 기반 시설을 포함하면 실제 비용은 2,744억 위안, 한화약 51조 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역대 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 수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금메달들이 중공에 긍정적인 평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매우 높고 중간값 67%가 중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중국은 716명의 선수를 파견해 30개 종목 42개 부분 236개의 세부 경기 종목에 출전했으며 중국의 중앙방송국에 따르면 이는 역대 해외 올림픽 출전 세부 경기 수가 가장 많은 대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수 수에 비해 파리로 출발한 제작 방송 기술 서비스 팀은 2,000명이 넘으며 현지 보도팀 인원만 3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신화통신도 200명이 넘는 인원을 파리로 파견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은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모입니다. 7월 12일 중국 중앙방송국은 파리로 출발하는 보도팀을 위한 출발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많은 미디어가 올림픽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중국 국민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중국 국가대표팀이 처음 창단된 이후로
관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화제가 된 것은 중국 국가대표팀이 파리로 에어컨을 가져간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치스럽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이 일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금메달의 민생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년간의 가혹한 팬데믹 봉쇄와 경기 침체를 겪은 후 중국 사회는 대학생들의 실업, 중산층과 소기업의 파산, 사무직의 급여 삭감 및 과도한 경쟁, 수많은 부동산 소유주가 부채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공은 한편으로는 막대한 세금을 금메달 획득에 쓰고 있지만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이 우리 국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다른 네티즌은 그 돈을 국민 생활 개선에 쓰는 것이 낫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이 많은 사람이 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일까요? 그 돈을 실업자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몇 개의 메달을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차라리 민생 문제와 식품 안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이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무리 많은 올림픽 금메달을 따더라도 여전히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고 여전히 주택, 자동차, 그리고 P2P 인터넷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화려한 세상의 소와 말이고 전쟁이 나면 희생양이 되어 죽으며 시신마저 팔려나갑니다. 경제가 이렇게 나쁘고 식품 안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누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올림픽에서 100개의 금메달을 따더라도 불법 시신 밀매 사건이 국민에게 준 충격에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100개의 금메달을 딸 수 있다면 내 전동 스쿠터를 돌려줄 수 있을까요? 나는 배달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중국 국가농구팀 선수이자 체육 코치였던 청카이는 올림픽 금메달은 국민들의 생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사고를 세뇌시켜 금메달과 나라의 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그래서 중공이 불법적인 정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선거가 없는 독재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중국 국민의 돈은 전부 약탈당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마구 잘리는 부추 문제로 낫은 당신 손에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정치적 문화적 형태이며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서 갑자기 깨어날 때 그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말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